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민방위 교육을 함께 하고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어요. 여러분은 민방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민방위란 정확히 어떤 것이며 무엇을 위해 행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직업도로 민방위에 대해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이신 분도 계시겠죠. 처음이신 분들은 저와 함께 민방위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익숙하신 분들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민방위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민방위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한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에 해당되는 상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제,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의미해요. 좀 어렵나요? 그럼 주민들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활동이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떤가요? 훨씬 기억하기 쉽죠? 민방위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기능 두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하나는 전쟁 억제 기능, 재난 대비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능에 충실한 것이 바로 민방위랍니다. 여러분은 민방위 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의무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는 민방위 기본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때문이랍니다.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50시간의 범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저와 함께 민방위 교육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덕분인 거겠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해야 하며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이 이렇게 열심히 의무를 지키는데 국가도 의무를 지켜야겠죠?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 사태를 신속히 수습 복구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민방위 대원 대상자가 되는 걸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답니다. 민방위 편성 대상자는 국가에서 정한 의무자와 자신이 지원하는 지원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민방위 의무를 지닌 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어야 해요. 그 중에서도 만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속해 있는 대한민국 남성이어야 해요. 편성 의무자를 제외하고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원자의 경우 만 17세 이상이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남성만 의무자로 선정되는 것과 달리 지원자의 경우 바로 저와 같은 여성도 지원할 수 있답니다.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법적으로 민방위 조직 편성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좀 길긴 한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언급해 살펴보면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이 이에 해당되고 그 외에도 군인, 군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등이 법적 당연 제외자에 속합니다. 의무자와 지원자로 민방위대원을 모두 뽑았으면 이제 민방위대 조직 및 편성을 시작해야겠죠? 민방위대는 크게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지역 민방위대의 경우 좀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통이나 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 군, 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렇게 민방위대는 편성되고 있답니다. 자, 민방위대를 조직했고 자신이 민방위 대원이라면 이제 그에 따른 마땅한 임무를 수행해야겠죠.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은 크게 평상시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혹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평상시의 경우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교육 등의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활동을 해야 해요. 예를 들면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일이나 민방위 경보망을 관리하고 경보체제를 확립하는 등의 활동을 말하죠. 뿐만 아니라 거동이 수상한 자나 민방위 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 관리 활동도 민방위 대원의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방위 사태 대비 활동 외에도 민방위 대원은 각종 재난 대비 예방 활동으로 공동 지하 양수시설 관리나 대피소 관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답니다. 민방위 대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때는 바로 민방위 사태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때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사태 수습이라는 아주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해야 해요. 민방위 대원은 주민들에게 민방위 사태를 알리고 대피를 지도해야 하며 민방위 사태로 발생한 인명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에 힘써야 해요. 그 외에도 민방위 대원은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과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민방위 사태에 도움이 돼야 합니다. 민방위 단위대는 상황별로 그 임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임무를 나누는 상황별 기준에는 어떤 게 있고 그 상황별 임무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묻는 이유는 지금부터 단위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민방위 단위대별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단위대의 임무 역할은 재난 혹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총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저도 그에 따른 단위대 임무를 3가지로 나누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초동 단계입니다. 초동 단계는 재난 혹은 비상사태를 대응하기 위한 사전 활동의 단계를 말해요. 이 단계에서는 상황을 보고하고 상황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성하며 이에 따라 주민들을 어디로 어떻게 대피시킬지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대응 단계예요. 대응 단계는 재난 혹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알맞은 대응을 하기 위한 단계를 말하는데요. 이 단계에 해당하는 임무로는 인명구조, 주민들의 대피 및 현장 통제, 대피소 실태 상황 확인 등이 이 단계에 속해요. 그리고 마지막, 바로 복구 단계인데요. 복구 단계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단위대에 속한 책임 지역의 복구를 추진하기 위한 단계를 말해요. 복구 단계에서는 복구 장비의 확보, 복구 장비 분배, 피해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적이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차근차근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이를 리드할 사람이 필요하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대장이라고 합니다. 민방위대에도 이렇게 믿음직한 대장이 있어야겠죠? 통리 민방위대와 직장 민방위대를 이끄는 대장은 서로 다릅니다. 통리 민방위대를 이끄는 민방위대장은 읍, 면, 동장이며 직장 민방위대를 이끄는 대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이 대장들은 단위대가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을 잘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민방위대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민방위대로 나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이 민방위대는 규모에 따라 대대, 중대, 소대, 분대로 편성하는데요. 민방위대의 기능을 기준으로 소대를 분류해보자면 재난 발생 시 민방위대를 총지휘하고 통제하는 본부소대,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나서야 하는 소방소대, 주민 대피와 응급복구 등을 지원하는 방호복구소대,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 호송을 하는 의료구호소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대는 임무에 따라 여러 분대로 더 세분화되는데요. 분대로 더 세분화할 경우에는 앞선 4종류의 소대에 속하지 않는 화생방 분대와 그 외 기타 분대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신가요? 분대별로 특징이 뚜렷한 분대원들의 대표적인 임무를 살펴보면 더 쉽게 각 분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분대별 분대원의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부소대에 속하는 지휘분대는
지휘라는 이름에 걸맞게 훈련에 필요한 준비와 계획을 지시하는 일을 행해요. 훈련분대는 훈련이라는 이름에 딱 맞게 민방위 훈련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분대죠. 그럼 경보분대는 어떤 임무를 지니고 있을까요? 대충 감이 오시죠? 경보분대라는 이름대로 사이렌과 육성으로 경보를 전파하는 임무를 맡고 있답니다. 다음은 소방소대입니다. 소방소대의 소화분대는 화재 예방, 화재 진압, 소방기구 점검 등 소방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분대로는 급수분대가 있는데요. 이는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소방소대의 급수분대, 감이 오시나요? 급수라고 하면 물을 공급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끄는 급수 활동을 하는 분대예요. 즉, 소방용수를 공급하고 보존해야 하죠. 다음으로 알아볼 소대는 방호복구소대입니다. 방호복구소대의 대피 및 반출분대는 비상시 중요 문서나 물건 등의 반출 임무를 담당해요. 물건뿐만 아니라 대피 인원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임무도 가지고 있죠. 경계분대는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대공감시 또는 지역경비를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어요. 방호복구소대의 마지막 분대는 복구분대인데요. 복구분대는 이름에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듯이 파괴된 시설물을 복구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구호소대입니다. 의료구호소대의 의료분대는 구호장비 관리나 부상자 응급조치와 같은 인명을 구조하는 의료활동을 행하는 분대입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구호분대는 민방위 사태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를 안전하게 후송하고 이재민을 구호해주는 후송협조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의료구호소대에 속한 분대들은 모두 의료활동과 구호활동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느 소대에 속해 있지 않는 분대인 화생방 분대가 있어요. 화생방 분대는 총 3종류의 반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통제반은 화생방 장비 관리 및 시설 확보 등의 화생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탐측반에서는 화생방 오염 여부를 탐지하고 탐지 지역이 오염되었을 경우 제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제독반인데요. 제독반은 비교적 추측하기 쉽죠? 화생방으로 인해 오염된 지역을 제독하는 역할과 오염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로 모여보세요. 이쪽이요. 이쪽. 아니,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요. 모두 모이셨나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요. 바로 민방위 동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민방위 동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민방위대 동원에 관한 민방위 기본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법 조항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동원을 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민방위대 동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민방위를 위하여, 즉 국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하며 그 목적을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국민들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적이 침공했을 때 혹은 침공이 예상될 때와 같은 전시 상황이죠. 이때 민방위대 동원은 매우 중요한 경우예요. 이 외에도 무장공비가 출몰해 해당 지역의 치안이 불안할 때 민방위대에게 치안 확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또한 국민에 대한 방호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죠. 전시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의 상황에서도 민방위대를 동원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 동원령을 발하했을 때에도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할 대상의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명령을 내려야 해요. 동원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정해진 시간 내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소속 민방위 대원을 동원해야 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방금 전 제가 여러분을 목소리로 모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방법으로 민방위 대원들을 모으는 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민방위 대는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동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민방위 대는 어떻게 동원할 수 있을까요? 법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사이렌이나 타종, 경적과 같은 신호기로 알리는 방법과 비상 연락망을 통해 입으로 전달하는 구두 전달,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 등이 있습니다. 명령을 내릴 때에는 동원의 시기 및 지역, 대상, 사유, 행동 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죠. 효과적으로 동원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방송이나 일간 신문, 시, 군, 구 및 읍, 면, 동의 게시판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